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식초를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식초는 무려 7,0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 하나로 기원전 5,000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식초가 인류 최초의 약품이자 항생제, 항균제 및 방부제로 널리 쓰였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역시 식초의 항균 작용의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는데 일례로 가래를 없애고 호흡을 편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꿀과 식초를 섞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만들어져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식초에 함유된 초산, 구연산, 아미노산, 호박산 등 60여 종의 유기산이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체에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해서 근육통과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올리고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며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증 감소,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해독작용 등 많은 이점을 주는 식초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식품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식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식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식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음용식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가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석류나 블루베리 등 과일이 함유된 음용식초를 마트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그러나 음용식초의 성분표를 잘 살펴보시면 당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용식초의 특성상 물에 희석해 마신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건강에 지적을 받아온 콜라나 사이다와 당 성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 25g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특정 식품이나 음료처럼 당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자주 먹는다면 이 기준을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과거 TV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에서 음용식초들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 것처럼 여러 번 노출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음용식초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음료일 뿐이라면서 음용식초를 마시며 다이어트를 하는 고객들은 마시기 전 당 함유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지방 연소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켜 혈당을 조절해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세트산 성분은 피부와 점막을 손상시킬 만큼 생각보다 강한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국 식이요법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사과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이것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이 알약을 먹은 후 목과 가슴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의 한 논문에서도 식초를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던 79명의 어린이에게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그중 20명에게서 식도 화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식초가 체내에 끼치는 영향은 식초의 농도, 섭취량, 섭취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처럼 위장이나 식도 등의 점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만성적인 손상이 오면서 점막 세포 자체가 변형을 일으켜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도의 경우 입이나 위장과는 다르게 통점이 없어 손상을 입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초는 원액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물에 타서 드실 때는 식초와 물의 비율을 최소 1대10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식초의 하루 섭취량은 30ml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흔히 오이 냉국이나 미역 냉국, 냉면 같은 음식에 식초를 곁들여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식초를 뿌리는 이유는 건강상 이점도 있지만 강력한 살균력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강한 산성에 의해 자칫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데요. 강한 산도에 의해 입안의 산도가 pH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 겉면이 부식되면서 치아 속 칼슘이 빠져나와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충치가 발생하기 쉬워지며 심할 경우 치아 자체가 침식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한두 번 섭취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치아 건강에 분명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이라면 식초의 양을 아주 소량만 넣도록 하고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식초를 드시나요? 식초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식초를 통해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식초가 다 같은 식초가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식초, 두 번째는 양조식초, 세 번째는 천연식초가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공적인 조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낸 식초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빙초산이 있으며 제조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산도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는 석유 정제물인 합성 아세트산을 음용수에 희석해서 감미료나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초의 영양 성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도도 강해서 건강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식초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조식초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식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트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양조식초는 대량 생산을 위해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희석한 주정 또는 주요를 이용해 속성으로 발효한 식초입니다. 양조식초도 발효식초의 일종이긴 하지만 단기간 속성으로 발효시켰기 때문에 초산 외에는 다른 영양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보통 요리용으로만 사용되고 건강을 목적으로 마시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 문구에 천연 혹은 발효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 또는 주요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양조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천연식초입니다. 천연식초는 주정식초와는 다르게 곡물이나 과일 등 천연 재료들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천연 발효식초라고도 불리는데요. 합성 첨가물 없이 100%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술을 만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초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60종의 유기산 등이 함유돼 있어 영양이 풍부하며 양조식초보다 산도가 낮은 편이고 맛과 향이 부드럽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천연 식초와 주정 식초 모두 발효라는 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품 이름에 과일이나 곡물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이나 주요가 들어가거나 정제수와 원재료 외에 향을 내기 위한 합성 착향료 또는 발효 영양원 등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면 천연 발효식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식초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